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포인트 테스트를 변화하겠다, 리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리폼 내용이 뭐였냐면은 호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이민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민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호주에게 더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호주에서 더 유리한 사람들을 뽑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니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디스커션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디스커션 페이퍼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리뷰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 테스트의 가장 그냥 큰 핵심은 그거예요. 나이와 영어와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호주 경력, 뭐 그다음에 해외 경력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학력, 그리고 파트너의 영어 능력, 이런 거를 주관으로 보겠다는 게 뉴스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 테스트를 지금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포인트 테스트가 적용이 되는 비자가 뭐냐? 바로 189, 190, 491이 됩니다. 자, 이건 190, 491도 주정부죠. 189는 연방정부가 노미네이션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 경우에 각각의 비자들이 지금 다양하게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뭐 주마다 여기서 또 자기 주마다 또 점수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포인트 주정부 마음이니까. 근데 연방정부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포인트 인비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리폼이 되면은 이제 여기 약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점수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대충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 리뷰 페이퍼는 지금 현재 여기 사이트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성은 5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술 부족을 극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술 비자는 지금 현재 뭐 insuring the paygo in the workplace, 뭐냐면 이건 사실 고용주스폰 비자인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는 게 약간 신기하죠. 근데 이거 한번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민자가 와서 호주 커뮤니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도외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내거나 뭐 나이가 젊으면 호주 커뮤니티가 스트롱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이 또 수행하는데, 이제 호주가 장기적으로 국가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도움이 되는 나라에 이민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플로이어와 지원 그 이민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요거 부분을 좀 해결하는 거를 조금 더 시스템이 작용이 되도록 하겠다. 점수제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요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가 스킬 워커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점수제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면 직업군의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아무 어떤 직업을 공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금 뭐 디케이드 커뮤니티 뭐 10년, 20년 후에 호주에게 필요한 직업군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호주는 뭐 이민을 프렌들리 하니까 호주 사람 이민자도 받고 경제도 도움이 되고 호주를 위해서 이민자는 필요하다 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말을 바꿔가 이렇게 합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호주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호주도 노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넥스트 40일, 40년 후를 얘기하는데, 40년 후에도 호주는 여전히 젊은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나이대를 어떻게 낮춰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나이대가 뭐 20에서 뭐 지금 이제 45세까지 이민을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맥시멈 점수가 35세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33세가 뭐 걸리게 되는 뭐 그래 되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나이를 좀 더 젊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왜? 에이징 파퓰레이션을 좀 더 느리게 가기 위해서. 그다음 포인트 테스트가 뭘 타겟을 해야 되냐면 그 이민자들을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줬는데 그들이 와서 직장을 못 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 쉬운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직장이 그 직업군이 직장을 구하기 쉬운 직업군인지 어려운 직업군인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력, 호주 경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경력, 스킬드 퍼슨이라는 거 중요하게 되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페셔널 이어는 해도 그 사람들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력 점수는 올라갈 것 같고 프로페셔널 이어 했던 5점 주잖아요. 똑같이 5점을 주는데 이 프로페셔널 이어가 이게 점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경력 점수를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페셔널 지금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하셔요. 그분들까지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7월 달 발표되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공부하면 점수를 더 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넌센스한데 여기서 뭐라고 해냐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을 더 쉽게 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력에서 그냥 직장을 찾아서 여러분의 기술 심사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죠.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영어 조건. 지금도 안 그래도 영어가 옛날보다는 영어가 중요성을 많이 점수를 추가해 줬어요. 옛날에 만점이 7점인데 지금 8점이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호주는 멀티컬처럴이긴 해. 그런데 영어가 직장을 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 혜택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파트너가 영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트너 영어 실력도 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또 나중에 파트너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영어가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교육, 학력인데 학력 부분도 좀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학력 부분 또 뭐냐면 바첼러 학위가 100코스 학위하고 점수가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PhD가 20점을 얻지만 근데 PhD가 B가 취업에 유리하답니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취업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박사를 했기 때문에 취업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봉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successful labor market outcome이 나온답니다. 이 사람이 웃긴데 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연봉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바첼러보다. 그래서 PhD에 대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hD가 지금 안 그래도 20점인데 지금 이게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experience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메인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직업군들이 중에 취업을 아직 잘 못했거나 경력 많이 없는 사람이 근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경력도 중요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직업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경력이 중요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게 직업학교 학생들이 점수제로 들어가는 거에 상당한 불리하게끔 만들어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력은 중요한데 과연 호주 경력이냐 그리고 호주에서 직장 오퍼를 받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긴 경력이 이 포인트 점수제에 옛날만큼 큰 효과를 못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포인트 테스트가 뭘 중심을 봐야 되냐면 호주가 필요한 직업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유가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받았어. 잡았는데 기술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업군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직업군을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호주가 그만큼 그 직업군이 필요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예로 뭐 든 게 바로 뭐 어카운트 회계입니다. 회계는 자기 직업군으로 경력을 찾는 게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외 헬스 쪽은 대부분이 그 직업군들이 그 관련 경력을 찾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 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잡 오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잡 오퍼가 점수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잡 오퍼가 있다 없다가 비자를 지원할 수 있고 없을 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포인트 점수제를 우리가 필요한 직업군에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뭐 타겟 스킬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게 퓨처요. 예. 왜냐면 호주 네이버 마켓이 지금 현재 막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언서스텐티 하거든요. 미래를 몰라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롱텀이에요. 롱텀. 그럼 롱텀은 어떻게 하냐? 그게 상당히 퀘스천하죠. 롱텀에서 이 직업군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뭐 그냥 간단히 말한 건 여기 있어요. 그냥 몇 가지 보면은 이제 헬스케어 to meet the need of aging population. 당연히 에이징 포퓰레이션 되니까 뭐 헬스케어는 필요하겠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또 기술 직업군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내가 그 뭐 AI나 이런 테크놀로지 발전이 기본 화이트 칼라 직업군을 많이 대체하게 된다면 그 직업군들이 나중에 미래에 굳이 필요 없는 직업군으로 인민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하죠. 뭐 특히 어카운팅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카운팅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테스트가 연관 마이그레이션이 좋다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래프를 해놨는데 호주는 이 계단식이에요. 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건데 캐나다 시스템을 언급하면 캐나다는 이게 그래주얼리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앞에 이 호주는 이게 20세부터 25세에게 디스어드밴티지 줬는데 캐나다는 그걸 거의 만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비교한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20세부터 제 생각에 30세까지는 만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테스트가 그다음에 그 뭐냐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포인트 테스트에서 숨겨져 있는 게 파트너라는 거죠.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100점, 아니 10점, 10점. 뭐냐면 영어 점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기술 능력을 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거는 뭐냐면 리뷰 페이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점수제를 파트너가 호주 노동시장에 공헌하는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비자를 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두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다가 호주에 실제적인 공헌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변화될 시스템에서는 이 파트너의 학력, 영어 점수, 경력 이런 게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점수가 상당히 커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싱글 점수를 또 더 올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지금 EY 넣으셨던 분이나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파트너 영어 점수도 지금 빨리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입니다도 할 수 있으면 미리 접수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변경되고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늦어요. 자, 그다음에 이 리뷰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테스트 리뷰를 해서 계속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 측에서는 좋지만 지원자 측에는 안 좋죠. 왜냐하면 늘 입시 전형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지금 이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뭐 리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점수 변화보다는 직업군의 변화가 가장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군의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전에는 신청할 수 있던 직업군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페이퍼 상에서 제가 언급 안 했던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리뷰는 리커멘디드 했어요. 뭘 변화를 원했죠. 자, 변화를 원했는데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포인트 점수제가 포커싱 하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 그럼 당장 직업 아니 이 직업이 미래에 필요 없다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디스커션 페이퍼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도 인지를 한대. 예, 인지합니다. 인지하는데 이 포인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롱텀이에요, 롱텀. 포인트 테스트는 목적은 롱텀이에요, 롱텀. 숏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숏텀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죠. 여긴 정확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숏텀은 보세요. 숏텀은 고용지수 폰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숏텀하고 이민상이 생각하는 숏텀 다른. 지금 현재 뭐 숏텀, 미드, 롱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숏텀 직업군들은 점수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점수제는 호주에게 미래에 도움되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뭐 100%는 알겠지만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지금 그 스킬 쇼트에 났던 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고용주 스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의 직업이 당장 필요한데 미들 뭐 롱텀에 필요가 없다라고 이민생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뭐 우리 지금 코어 스킬에서도 타겟팅 하죠. 상당히 많은 직업군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수제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고용 스폰으로만 가셔야 돼요. 조금 다 가면 되죠. 다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점수제 비자 있잖아요. 이 점수제 비자,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가 점수제 비자가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 고용주 스폰 비자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변경되는 그 어드바이스는 옛날에는 어쩌면 거의 1대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렇게 읽으면 점수제를 2를 가져가고 그럼 고용 스폰이 1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를 늘리는 거 쉬워요. 점수제 비자를 늘리는 거 쉽죠? 자기들이 인비테이션 더 많이 하면 되니까. 근데 고용주가 3분의 1로 정확한 숫자를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용수법 비자는 그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고용주하고 지원자만 마음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3분의 1로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민성이 생각하는 그 롱텀에 필요한 직업군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고용주 스폰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 숫자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당연히 첫 번째는 뭐 신청을 못 하도록 할 때 직업군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해질 수 있고 또는 고용주 요구 조건을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미디에이트 스킬 리드라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자는 미래에 바뀌진 않았죠.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7월 달에 안 됐으니까. 너무 점수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기 직업군들이 미래에 호주가 가장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고용수본 비자를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어려져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TSS 비자를 뭐 스킬 인 디맨드 비자로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TSS 비자 자체가 접수가 그날부터 이제 닫히고 새로운 비자로 열리겠죠. 그러면은 적용된 법령 또한 달라져요. 완전히. 진짜로 이 비자가 제 생각에는 이 비자에서 영주권 가려고 한다면 뭐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상당히 좀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 직업군이 이 점수제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나이가 조금 영 마이그런트 아니다. 최대한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 7월 1일 이후부터는 TS 자체가 접수가 안 되고 스킬인 디맨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전혀 다른 비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 파스웨이도 다 달라지겠죠. 예,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그 채팅방에 지금 남겨주세요. 제가